공법이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양은 많았지만 재밌는 과목으로 느껴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. 사실은 저 부동산 쪽에 사실 아는 것도 없고 별 관심도 없고 그랬었는데, 사실 저희 아내가 이 공인중개사 준비를 2년 정도 했었어요.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되게 쉬운 건 줄 알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주변에서 제가 이제 은퇴하고 혹은 이제 지금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이제 인생 후반에 다른 업을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사람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좀 이쪽으로 하면 적성에도 맞고 잘 할 것 같다고 그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자격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딴 케이스라서 처음부터 아예 계획을 1차랑 2차를 나눠가지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.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회사 퇴근을 하고 이제 학원을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고요. 퇴근을 하면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가고 싶은데 학원을 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조금 심적으로 되게 부담이 되고 그래서 시작했으니까 또 이 강사 선생님들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. 한번 시작을 하면 교수님들이 한번 시작을 하면 이게 딸 때까지 끝날 수가 없다고, 이게 중간에 포기한 사람도 결국에는 다시 또 도전을 하게 되고 하니까 하는 김에 그냥 짧고 굵게 확실하게 하는 게 낫다고 하셔서 그 말대로 하기 싫은 생각도 사실 많이 들었는데, 그래도 이왕 시작한 거 나도 짧고 굵게 빨리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참고 했습니다.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저희 전원합격반을 수강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는 분에 비해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나름은 좀 전략적으로 개인의 커리를 짜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날 배운 거는 그날 그냥 뭐 완전히 공부를 한다기보다 교수님들이 강조했던 것만 한 번 더 한 10분, 20분 보는 정도로만 해서 그냥 그날 뭐 계속 공부하진 않았고요. 이런 식으로 지치지 않게 쭉 기간을 길게 잡고 짧게 공부를 하다가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는 시험 앞두고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중간에 지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1차, 2차를 다 했었습니다. 처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 그냥 기본서나 뭐 다른 학원 책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 아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책이 굉장히 많고 뭘 어디서부터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고 좀 어렵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전원합격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게 책이 좀 얇았어요. 책이 얇아서 좀 심적인 부담이 덜했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있는 것만 봐도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냥 그걸 보면서 좀 더 많이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. 중요한 부분 위주로. 제가 다른 학원 수강을 안 해봐서 다른 학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공법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전체적인 그 챕터에 대해서 약간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그리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체계를 먼저 잡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수업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만의 요약집을 만들 때 그런 플로우 차트를 다 그렸어요. 제가 직접 그렇게 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해가 가게 되고, 그래서 문제가 외운 거에서 안 나오더라도 그 흐름 속에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좀 앞뒤가 안 맞는다던가 뭐 순서가 안 맞는다던가 이런 거 위주로 보다 보니까 꼭 외우지 않은 부분까지도 좀 득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처음부터 아예 100점 맞을 생각은 안 했었고요. 90점 만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80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다는 못하니까 내가 거기서 한 80%만 따라하자 해서 한 65점만 맞아도 합격이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나오거나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당황하진 않았고요.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뭐 그냥 찍고 넘어가진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흐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거기서도 이제 제할 수 있는 지문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
그래서 제할 질문들은 제하고 나머지 이제 남는 것 중에서 수업 시간에 이제 들었던 거 혹은 이제 그 요약집이나 이런 데서 한 번이라도 봤던 그 기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거나 스트레스 받고 풀진 않았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막판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2달 정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달 동안은 숨나무 공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숨나무 공법을 쉬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본 것 같아요. 한 10번 이상 반복해서 본 것 같고 또 그거를 이제 교수님이 올려주신 영상이 있어요. 그 숨나무 공법을 쭉 훑으면서 1시간이나 뭐 40분 단위로 챕터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올려주신 동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들었어요. 뭐 출근하는 길에도 귀에다 꽂고 듣고 뭐 점심시간에도 듣고 아니면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일을 나갈 때도 항상 귀에 음악 듣듯이 그걸 계속 듣고 또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때는 그 듣는 거랑 책을 보는 걸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어떤 챕터나 어떤 제시어가 나오면 그 숨나무 공법 책이 이렇게 형상화돼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. 하도 많이 듣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숨나무 공법을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공법의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? 전체 구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맨 처음에는 정말 뭐가 문제 하나도 모르겠는데 숨나무 공법 계속 보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이나 흐름, 어떤 왜 법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구성이 됐는지가 조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우리 공법의 진청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저 같은 초보자들한테는 너무 내용을 딱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림을 그려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을 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예시도 좀 쉬운 예시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공법이 사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어요. 양은 많았지만 재밌는 과목으로 느껴지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게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요.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중요한 부분,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반복하고 다른 문제 풀면서도 그 중요한 부분이랑 연관이 되면 다시금 그거를 또 얘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게끔 그래서 그 말하시는 특유의 뉘앙스가 있어요. 뭐 암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니까 시험장에 들어가서 정말 저도 모르게 그런 그 암기 그런 했던 그 두음짝 나서 암기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공시법에는 이제 양기백 교수님이 있으셨는데 양기백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를 이러한 형태로 문제가 나올 거다. 또 올해는 이런 트렌드로 문제가 나올 거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,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해서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시험에 다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뭔가 자신감이 되게 생기더라고요.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예상했던 문제가 그대로 나오니까 이거 내가 다 알겠다 약간 이런 자신감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